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경남 경총에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바로 며칠 전에는 인천 경총에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엄혹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전남 광주 경총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하고 강의를 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포스코, 기업은행 또는 여러 가지 경총 상공회의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 경총 창원까지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 4월 17일자 뉴욕타임즈에 미나리가 실렸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4월 25일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뉴욕타임즈 21면에 전면에 미나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닌가 섣불리 생각을 합니다만 문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위기의 시대 전문 경영자들을 위해서 인문 예술을 통한 감성 경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 3개월 가다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신문, 중동 카타르의 알자지라 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질병이 있었는가를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에이즈 이런 것들이 541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돼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종플루, 콜레라, 흑사병, 홍콩 독감, 사스, 메르스 이런 걸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자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300만 명이 사망하고 1억 4,10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계의 흐름을 볼 때 한국은 아직 백신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아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비극적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듯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보다 면역력이 강한 것은 선조들이 지혜로워서 김치, 깍두기, 된장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효소, 식품, 발효식품 아울러 사계절이 뚜렷해서 한국 국민이 부지런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영국 BBC 방송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고 갔다 오면 손을 3번 닦아라. 비누칠을 잘해라. 수돗물을 아끼지 말고 몸을 닦아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콩고, 나이지리아, 예멘, 세라리온 다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누가 뭔지도 모르고 먹을 물조차 없다는 거죠. 밥투정을 하고 주전부리가 없다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단만 칠 게 아니라 그들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미개국의 나라들보다 강하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합니다. 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보도를 BBC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에서 해킹을 했던 러시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죠. 바로 며칠 전 일본 총리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어떻게 중국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알자지라, BBC,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는 내용에 한국의 뉴스가 없다는 것은 가끔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기생충, 미나리 얘네들이 우리를 살려주어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연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과학이 발전하고 질병이 돌면 의학이 발전하고 재난과 재해가 생기면 철학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한다고 하죠. 이런 갈등과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 38선 넘어 휴전선 밑에서 농부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짓기 싫다고 서울로 도망와서 청계천에서 용접을 하다가 기아자동차를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들어가서 브리사, 봉고, 타이탄, 복사, 3륜차, 리어카를 만들면서 3년 동안 선반 밀링, 그 다음에 보링, 드릴머신, 이런 주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탈수증이 생길까봐 우유에다가 소금물을 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와 함께 일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유한식 선배님께서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 1등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 19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유한식 선배님을 지금도 뵙고 싶습니다. 창원 어딘가에서 자동차 공업 공장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이십니다. 그때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우연히 3년 만에 대학을 가서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서 경영을 공부하고 인사과장이 되고 뉴욕 보험대학에 가서 보험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전공은 전기, 기계, 컴퓨터, 보험학, 경영학,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16년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5권을 쓰고 소설을 쓰고 사회 비평서를 쓰고 한 15년 동안 칼럼을 500여 편을 썼습니다.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이가 몇이오, 띠가 뭐냐, 민증 까자,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입니까? 강원도래요.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공고 나와갖고 무슨 이런 강의를 합니까? 공대 나온 사람이 무슨 소설을 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입니다. 쿠팡이 미국에 가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갑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씨가 일본에서 9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니쥬라는 팝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모아가지고 방탄소년단을 구성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방시혁 씨는 미학과 출신입니다. 전공과 학벌과 학연과 지연과 종교를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저는 강의를 하는 것만큼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강의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할 때만큼은 항상 요한 비테를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비테는 너무나 가난해서 어렸을 때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예나 대학을 졸업하고 베를린 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망했습니다. 프랑스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요한 비테는 독일 사람들에게 14번 강의를 합니다. 독일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BMW,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니체, 칸트, 헤겔, 쇼펜하워, 그리고 또한 바하, 브람스, 베토벤, 음악과 철학과 기술과 모든 면에서 독일은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하면서 14번 교육을 하고 쓴 책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명저입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이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입니다. 당신이 강사라면, 교육자라면, 경영자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을 다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낯설어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꼿꼿하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념으로 살아라.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Teaching is not a business. 뉴욕타임즈 일요일자 칼럼입니다. Teach your teachers well. 당신의 선생님들을 잘 가르쳐라. 그들이 남들을 가르칠 거니까. 저도 지금 경영자분들,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초석이 되는 기업 경영자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가르친다는 마음이 아니라,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아니라 훌륭한 분들 모시고 좋은 생각을 나눠보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지겨울수록 사명과 철학이 중요한 것이죠. 2500년 전 세계 최고의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 업에 종사함에 있어 죽는 날까지 인류 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노라. 죽는 날까지 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노라.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환자로부터 들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힘들 때, 지겨울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의가 줄어서 돈이 안 들어올 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우울에 빠질 때 저는 요한 PT의 철학을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학습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공회의소나 인천경총, 광주경총, 또 남양주 상공회의소, 경남경총에 강의를 갈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배우는 경영자들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배우고 느낍니다. 돈이 모자라서 월급을 주지 못해 쩔쩔매는 사장님들이, 하루 종일 고객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공부하러 모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인천 상공회의소는 새벽 7시에 하고, 또 인천 경총은 밤 8시에 하고, 경남 경총도 저녁에 또 창원 호텔에서 모여서 세미나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하러 오시고 책을 읽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이 사람아.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너무나 세대 차이가 빠릅니다.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도대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가 컴퓨터 공부할 때 77학번입니다. 77년도에 코볼 포트란 어셈블러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줌으로,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강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은 1954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3년 전에 나왔다는 거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기회다. Uncertainty is another opportunity or chance. 이 위기의 시대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어느 식당에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얼마 전에 역삼동 삼겹살집에 갔는데 15분을 기다렸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20m 떨어져 다녀라,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놀러 다니지 말아라. 다 현실을 모르는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 순천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정안휴게소, 천안과 공주 사이에 정안휴게소에 갔더니 주차장이 없습니다.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아, 이젠 끝났다. 어떠한 면역에 대한 또는 감염에 대한 위험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무뎌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에 위기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IMF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4.19 혁명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 기업의 공통점들을 볼까요? 영국 런던에 있는 로이드 보험회사는 35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 두산그룹은 125년이 되었으며
동아약품이 124년, 시티뱅크가 202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회사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유한양이 100년이 되었고 삼양사가 96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100년, 200년 된 회사들이 이 긴 세월을 버티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 두산 없었으면 이 정도 살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치나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은 살려야 됩니다. 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주 52시간은 틀렸다. 너희들이 현장을 와보라는 거죠. 저는 하루 100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겁니다. 배고픈 자들의 슬픔을 아는가? 월급 줄 돈 없어서 쩔쩔매는 경영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저는 감히 묻고 싶은 겁니다. 종로 2가에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116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뭘까요? 첫째, 고객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 고객에 대해 충성한다.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한다. 모든 관계에서 하는 거죠. 두산이든 유한양행이든 동아약품이든 또 삼양사든 이문 설렁탕이든 수백 년 수천 년을 넘겨오면서 쓰러질 만한 일이 왜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객 위주로 일을 했고 끊임없이 혁신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삼성, 현대, LG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 두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엄청난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 매일매일 뉴욕타임즈 보고 BBC를 보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고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까? 비가 오라고 하느님께 비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조 때 최익현, 조헌 이런 신하들이 선조 앞에 도끼를 들고 갑니다. 전하, 아래 없게 황공하오나 저 일본에서 온 사신을 이 도끼로 찍어 죽이시오. 일본이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것은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조선도 먹고 명나라도 먹겠다는 겁니다. 전하, 어찌하여 전하께 없선 저놈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만일에 전하께 없어 일본에게 조선의 땅을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저희들이 이 도끼로 전하의 목을 치겠나이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자를 어서 끌어내거라. 어찌 어전에 와서 경고 망동을 하는가? 뒤에 있는 신하들이 다시 엎드립니다. 전하, 전하의 명령은 틀렸나이다. 저희들의 말씀이 들렸으면 이 도끼로 저희의 목을 치시오. 전하께서 일본에게 조선의 땅을 조금이라도 빌려주면 이 도끼로 전하의 목을 치겠나이다. 이게 지보상소입니다. 부자가 도끼 부자입니다. 도끼를 들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하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전하의 명령은 틀렸나이다. 저희들의 명을 받드소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은가요?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습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나는 월급쟁이다 그러면 월급쟁이처럼 일합니다. 나는 프로다 그러면 프로처럼 일하죠. 박지성 선수가 발바닥이 평발이면서도 전 세계를 주름잡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퍼커슨 감독에게 아프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돈을 걸어 모으고 그 다음 손흥민 선수가 연봉 100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몸과 발이 쓰러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입니다. 프로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추어는 변명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었다, 차가 밀렸다, 비가 왔다, 바람이 분다,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집니다. 거지들은 거지들끼리 살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경영자들은 경영자들끼리 모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죠. Like attract like.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천 의왕 사이에 백운호수라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차댈 자리가 없고 커피를 주문했더니 20분이나 있어서 나옵니다. 너무나 주문이 많이 밀린 겁니다. 어느 커피숍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서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수다 떨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철학이 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늘 직장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월급쟁이처럼 일하지 마라. 먹고 살려고 이직거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프로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다. 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야야, 네가 무슨 문창과 나왔냐? 국문과 나왔냐? 무슨 소설을 쓰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의 복수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기계발서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이 책도 썼습니다. 제가 일일이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사회 비평서를 쓰고 또 가끔 칼럼을 쓰면서 전 잔인한 글을 씁니다. 강의도 어렵게 합니다.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그런 강의는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저의 신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 쇼펜하우어가 얘기했습니다. 과거 철학자 키케로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가 몇 근이냐, 몇 킬로그램이냐, 몇 톤이냐는 거죠. 사기를 쓴 사마천은 궁형을 당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다 잘라내고 불알 잘라내고 죽기 직전에 유배를 갔습니다. 궁형을 가서 쓴 책이 18년 동안 쓴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를 달아보라. 새털처럼 가볍게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 쓰레기처럼 떠들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시고 대한민국 경제와 천년 만년의 미래를 결정해내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계에 도전하겠다는 한 후배를 만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정계에 진출하고 싶으면 밤 12시에 여수화학단지를 가보고 울산 자동차공업단지를 가보고 거제도 배를 만드는 곳에 가보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가보고 포항 포스코를 가보라. 그럴 의지가 없다면 정치한다고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방구석에서 한숨이나 쉬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을 해본 적이 없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생활만 20년 하고 나서 강의하고 책을 쓰면서 늘 경영자분들을 만나고 배워왔습니다. 경영자분들을 뵐 때마다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와서 공부하시고 책 읽으시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저는 정말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영자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물론 훌륭한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같은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지보상소를 올리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미국한테, 일본에게, 중국한테, 독일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인격이 중요하다. Reputation is not character. 명성이 인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름이 나고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인격이라는 것은 전문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일과 경험, 밝은 성격, 의무와 진실, 용기, 인간관계와 자제력, 책과 학습, 이 모든 것이 인격을 형성한다고 140년 전에 세뮤얼 스마일즈는 얘기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경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공짜는 없다.
프로가 되고 싶으면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말라. 발바닥 부르트고 혓바닥 터지고 이마 까져야 된다 한다는 거죠. 제가 기아산업직업훈련소를 수료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열흘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왈신 반장이라는 분이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홍석기, 네가 아무리 기능공으로 성공하고 싶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 하면서 품질관리 책을 사주시고 공작기계를 사주셨습니다. 책 사주는 반장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신문을 읽으라고 권해주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업체 강의할 때마다 늘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고 살려고 이직거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건 도덕적 정언 명령이며 인간의 사명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가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가갑니다. 선생,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아, 나 거지올시다. 아닌데, 거지가 아닌데, 어디 사시오? 아, 저 다리 밑에 움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합시다. 아, 제가 선생 댁을 왜 갑니까? 아닙니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저녁만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거지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 집은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습니다. 저택에서 그 거지와 식사를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선생, 이 집을 가지시오. 제가 이 집을 드리겠소. 아,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진짜 거지로 보입니까? 아니옵니다. 제가 청이 있어. 이 집에 사시오. 저랑 같이 삽시다. 제가 방 하나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다 줄 테니 1년만 같이 삽시다. 하면서 두 사람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그 길거리에서 강의를 하던 거지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의 문해부흥가 에라스무스였고 그 지나가던 부잣집 저택의 주인은 토마스 모 경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함부로 보지 말라. 말의 무게와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겉만 찾고 따지고 유행만 쫓아가면서 책 읽는 것을 싫어하고 공부하는 걸 외면하는 일부 몇몇 지도자들에게 저는 마음이 아파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경청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경영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전화번호와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경영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교육이 있거나 교육이 필요하거나 또는 고민이 있으시거나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저는 답을 드리고 작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